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연 다시금 또 하락장으로 돌아선 게 아닌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이 비트맥스 창립자도 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현재 다시금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투심 잃지 않고 끝까지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한번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나왔었을 때 시장이 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괜찮은 흐름이었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 아무거나 사셔도 그래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의 수익,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락이 뭐 진행이 된다, 하락장이 뭐 지속이 되면서 뭐 너무나도 빠진도 그 도망쳐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횡보장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좀 더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벌써 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뵙었죠. 그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조금 시장 관망해라,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위치다, 관망하시는 게 좋고, 그날 이제 공략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왔었는데, 이더리움 들고 오는 이유가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물려 있다고 해도 금방 가격대 비트코인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개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현재 저점이다라고 들어가시면은 더 밑으로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숨 고르기를 하고 있고, 이 숨 고르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조금 뒤에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지금의 장세가 숨고르기 장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만지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건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부터 체크해볼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뭐 코인에 대한 악재가 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그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만 달러를 간다, 또는 뭐 좀 몇 주 동안 뭐 지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뭐 몇 주 동안 장기화될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했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걱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또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희망적인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 또 그게 또 안 되면서 좀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 철도에서 또 디폴트 선언이 나왔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시장에 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을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사실 전쟁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실 전쟁하는 지역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완전 이제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타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해외나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이 딱 이렇게 뭐 그 러시아로 들어가는 물류, 그 다음에 나오는 물류 이런 것들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결제 이런 것들이 또 막혀버린 상황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효과를 또 이제 러시아는 겪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러시아 경제 상태도 아마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작용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효과를 내면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다가 좀 쑥 빠졌는데 그 이유도 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 공포 지수를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0과 10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라고 판단을 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좀 낙관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원래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52인가 54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중간쯤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주죠. 저번 주니까 한 주 만에 이 공포 지수가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확 떨어진 거죠. 그럼 30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공포가 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0에 더 가까우면 뭐 한자를 쓰면은 거의 뭐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입니다. 근데 지금 30 정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공포감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위축이 될수록 어떤 상황이 나냐면 이거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다. 매도 물량이 나오네. 그러면은 나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근데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 5%였는데 내일까지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8%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볼까? 근데 마이너스 10%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도가 되고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커질수록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요. 뭐 공포 물량이겠죠.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더 하락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손해볼 수 없어 하면 또 팝니다. 그러면서 거의 저점을 찍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지금 현재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뭐 더 심하게 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이 인플레이션 정말 최고치를 찍고 뭐 이번 달도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번 달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되고 또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을 회수하는 흐름,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회수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700만 원 선이었죠. 저번 주만 하자 5,700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4,900만 원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시장을 지금은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비트코인을 저점을 찍고, 단기 저점이겠죠? 단기 저점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 횡보세도 길게는 몇 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이 크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포 심리가 좀 만연해 있고 일단은 10명 중에 3명만이 매매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공포 심리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악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조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4,000달러 선, 4만 달러죠. 4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지금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39.5K
39,500달러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코인 서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굉장히 악재들이 좀 가득한 시장, 지금 이 구간에서 뭔가 갑자기 상승을 불러올 만한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여전히 견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다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 이제 매달 이제 10일 정도에 조금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죠. 미국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8.5%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저번 달에 이제 7.8% 이제 뭐 전망했는데 7.9%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시장 컨센서스 이제 상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스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 CPI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더 여기에 대해서 더 급격하게 더 매파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는 금리 인상 정책을 조금 펼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아마 5월 달 같은 경우는 0.5%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조금 예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문제도 있고 원자재 기초죠. 우리 기름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주유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테지만 굉장히 비싸고 이 주유 기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쉽게 끌 수 없어요. 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최근에 부각되는 거는 이제 상하이 봉쇄 조치입니다. 상하이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상하이가 정말 인구 수도 어마무지하고 정말 큰 도시죠. 대도시인데 여기를 지금 봉쇄하고 폐쇄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투자 자금들 다 묶여 있고요. 지금 공장 가동 안 돼서 최근에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들을 굉장히 조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하이까지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 차트에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비단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나스닥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오늘 오전 코스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미 선물지수 봤을 때 오늘 미국장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차트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조금 빠지고 어디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배경이 검정색인데 일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는 양봉이랑 음봉이 우리나라랑 색깔이 살짝 반대인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 차트고요. 기존의 전고점 달성하고 쭉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올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1시간 봉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한 48K 부근 최근에 테스트를 하고 떨어졌는데 고점과 저점 이 피보나치로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기존의 이 구간입니다. 41K 부근에서는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이 1.618 구간인 41K 부근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 줬어야 되는데 좀 크게 빠졌어요. 크게 본다면은 왜 이게 이렇게 빠지냐라고 본다면은 보통 이제 패턴 상승이든 하락이든 보통 ABC 패턴을 가집니다. 하락을 하고 잠깐 반등을 해줬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보통 이 ABC 패턴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A 처음에 내려갈 때보다 반등해주고 내려가는 C 파동이 더 훨씬 더 긴 이런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일단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 피보나치 여기 라인입니다. 약 37K 2.618 라인까지 조금 하락을 조금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를 찍고 반등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7K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최근까지 받으면 이제 5번, 그리고 과거에도 6번 이상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강력한 매물대인 만큼 이 구간만큼은 굉장히 지킬 거고요. 제 ABC 파동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C파가 한 여기 A 파동 정도 길이보다는 조금 길게 빠지고 지금 피보나치상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한 37K 부근까지는 지금 일단 관망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알트들 매력적인 가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줍잖아요. 내가 오늘 39K에서 주어요. 그러면 37K까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굉장히 높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 한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금요일 날
지금 매수하면은 비트코인 도면서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매수한 알트코인 가격 낮아지고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보다 훨씬 높게 42.2%까지 굉장히 도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장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인 다음에 이 도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매수한 알트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매수한 알트 빠지는데 비트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 구간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 포인트 가져가시고요. 내 알트 더 위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관망 포지션으로 가져가시고 비트 올라가 줄 때 그때 저점에서 한번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그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든지 그때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깼다는 거, 5천만 원 선을 내어줬다는 것 자체가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파동 관점으로 또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37K, 3만 7천 달러 선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특히나 이 37K 부근이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던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 점유율을 다 가져간다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잠시 뒤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뭐 아까 인플레이션이랑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 뭐 국내 기업 그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일반적인 기업들 말고 이 투자 운용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의 보유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제일 큰 자산 운용사, 그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서는 지금 이더리움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뭐 1,800억 정도 들고 있다라고 좀 하고요. 점점 보유량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 장기 홀더들에 대한 부분과 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산운용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제 기관 쪽에서 매입이 들어온다면 이 얘네들의 이 홀딩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냥 뭐 하나 매매했다가 뭐 우리처럼 뭐 번개꿀 콩고 먹는 것처럼 막 그냥 5%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근이기 때문에 매집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매매하면 그냥 뭐 단 몇 초면 매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에 몇 억, 하루에 또 몇십억 이렇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매매를 빠르게 하려고 했다가 내가 호가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진행하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뭐 100%, 200% 또는 3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투자가 이제 장기 홀더들 사이에서 나오는 투자입니다. 근데 그게 기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미래 가치를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1,700억, 뭐 1,800억, 뭐 2,000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상징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 30곳 정도를 이제 뭐 조사를 해본 결과 한 8조 내지는 10조 정도의, 그러니까 다 모아보면 그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적인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차이를 좀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8조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보유하고 있느냐? 물론 자산운용사들은 자산을 이제 좀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기업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반 기업들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테슬라에서 말을 했던 뭐 비트코인으로 우리 뭐 모델 뭐 3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제를 받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이제 결제 창구를 열어서
좀 더 매출을 끌어들이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최근에 뭐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뭐 만들면서 진출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게임들 같은 뭐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뭐 NFT를 만들어서 이걸 코인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심심찮게 뉴스를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뭐 그냥 뭐 클릭을 했는데 뭐 무슨 회사에서 뭘 만든다. 근데 이게 뭐 NFT가 나왔다. 또는 뭐 NFT 시장을 좀 돌아보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인 쪽으로의 이 활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매출 저조한 기업들 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들의 이 활로를 제공해주는 곳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들을 좀 가지고 와서 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와서 이걸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유를 함과 동시에 신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NFT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저번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뭐 NFT 사업으로 뭐 진출을 한다 또는 뭐 메타버스로 또 진출한다. 근데 메타버스는 NFT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뭐 코인을 또 만들고 제작을 하고 뭐 요즘은 뭐 ICO는 안 하겠지만 뭐 만들어서 NFT화 시키겠죠. 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코인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채굴을 통해서 뭐 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코인을 채굴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모티브가 되는, 그러니까 모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코인을 갖고 있어야 뭐 새로운 것들 채굴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거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부 코인이 있는데 뭐 제가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저한테 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부 코인을 사야 제가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품을 이용하려면 그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활기를 불러일으킬 거고 불러일으켜준다면 상당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 코인을 홀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고 홀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자체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상당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지금 하락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또 우리가 뭐 오늘만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달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좀 투심을 잃지 않고 이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과 알트 대장주인 이더리움에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외 기업들에서 지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비트코인을 통한 신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특히나 뭐 여러 기관들 또 여러 투자 회사에서 보유량을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우리 기업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코인 서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37K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차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떨어질 때는 너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고 또 막상 오를 때도 너무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흐름 보시면은 뭐 나이키, 아마존, 애플, 디즈니, 뭐 구글 이런 데서 정말 지금 다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 분들을 굉장히 채용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고 이 블록체인 시장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뭐 경쟁자로는 뭐 애플이랑 뭐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고 그다음 파운더리 경쟁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경쟁을 하고 굉장히 실적도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삼성전자 직원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살짝 떨어지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나스닥과 뭐 커플링 돼서 조금 움직인다, 뭐 디지털 자산 디커플링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파이 커져가고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37K까지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시장 계속 키워 나갈 거고 계속 커져 나가는 거니까 한 달 뒤, 세 달 뒤, 6개월 뒤 그리고 길게 정말 1년 뒤에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정말 최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1-2주 정도 조금 힘들지만 잘 포지션 잘 잡고 관망 포지션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금 같은 경우도 1년 기다려가지고 이게 뭐 이자 받고 하듯이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보시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만 또 올라올 때 또 금방 올라오는 시장이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손절하면은 다 손해지만 일단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수익 줍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3년 기다리면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하죠. 코인 시장은 이제 거기보다 3배 정도 빠르니까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좀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테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줍줍하는 그런 고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테라 재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줍고 있습니다. 한화 약 한 10조 2,340억 원의 이제 추가 매수를 앞두고 있는데 10조 달러 규모로 이제 BTC를 매수를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랑 이제 루나 가격 안정화 시키는데 여기에 쓰인다고 해요. 이건 담보 자산으로 이제 BTC를 계속해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 같은 걸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뭐 3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손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갈색 고래들이죠. 갈색 고래들의 지금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진짜 찐 하락일 때는 거래소에 유입되는 비트코인 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크립토콘트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거래소에 유입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유입은 물론 되고 있죠.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가고는 있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찐으로 어마무지한 매도 물량을 가지고 흘러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또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1,900만 개,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서 1,900만 개째 채굴이 되었고 거의 이제 한정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경제만 조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안정적인 좋은 장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조정받는 중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격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때 그리고 또 가격적인 무빙이 좀 극심할 때 우리는 좀 더 차트에 매몰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 떨어져서 실물 경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놓치기 쉬운 호재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테라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점, 여러 기관들에서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